지금은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용을 조금 더 전달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내용 안에서 시장에서 1주택자들의 그 반응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고, 뭐 1주택자가 이런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받아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좀 각각 좀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일단 사실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쨌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50% 완화했고, 모두 아시다시피, 그리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 허용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게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 어쨌든 이 최근 금리도 오르고 정책 요건이 좀 변해서 과감하게 이제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 어쨌든 LTV를 50% 허용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한마디로 이게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되는데, 가히 대출을 받은데 네. 금리가 오르는데 대출을 받을 것이냐, 이렇게 아까 교수님께 말씀했던 4억에 이자만 해도 엄청난데 그거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에 상당히 퀘스천 마크가 붙는데, 그럼 정부가 이걸 모를까? 그럼 저는 정부는 알고 있을 거라 봐요. 이게 이미 영끌적은 이미 한참 오를 때 매수 심리가 엄청 높았을 때 집을 샀을 것이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대출만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는 실질적으로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정부가 했을 거로 보고, 가면 이 정책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정부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고, 계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하면서, 그리고 이 금리 차트만 봐도 정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또 이 금리 급등하면서 또 물가가 또 안 좋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집을 살 영역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 집까지 시선을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정부가 이제 카드 이제 규제 해제하겠다, 11월 달에 규제하겠다 그래서 김포 지역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 지역 대상에 해당됐거든요. 근데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어저께 성명서를 내면서 풀어달라, 김포라도 풀어달라 이렇게 막 성명서를 내기는 했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제 좀 강력한 카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부동산의 심표세 성수를 할 수 있는 카드로는 양도세나 이제 비과세 혜택이 가장 강력한 카드로서 이게 조금 피가 좀 도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게 집값이 떨어지고 이제 좀 더 가면 이제 건설사 얘기도 할 거지만, 이 미분양이 나면 건설사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건설사면 이제 PF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들이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본인도 살려면 이 돈을 어쨌든 담보 가치도 줄어들기 때문에 과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제 나중에 보면. 그래서 건설사도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서 하여튼 정부의 규제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효과가 없는 걸. 그리고 금리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사려는 사람도 적을 것이다. 대신 혹시나 그 돈을 좀 이렇게 재고 있던 사람들, 근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여기 무조건 사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구입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시점에. 그 좀 전에 뭐 윤활유 얘기를 하셨는데, 윤활유 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게 윤활유 뭐 좀 돌게 순환을 좀 할 수 있게 하겠다는데, 뭐 1주택자나 무주택자가 받아줄까요? 아까 얘기한 거 보면 소비하는 금액이라든지 뭐 이자 내죠, 뭐 아파트 관리비 내죠, 또 거기에 기본적으로 휴대폰 비용 내죠, 보험 내죠, 애들 학원비, 생활이 됩니까? 이 상태에 받아가지고? 이제 뭐 생애 최초 구입자에게 뭐 80% LTV를 하고, 뭐 DSR을 적용할 때 이제 청년들에게 장래소득까지 반영해서, 그러니까 이 젊은 층에 이제 처음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층에게 있어서 이제 장래소득까지 반영해서 정말 이게 가짜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80%까지 받아서 집을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실수요자들 보면요, 저도 그랬고 주변도 그렇지만 대부분 담보 대출 비율이 50% 이렇게 넘질 않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50% 40%대에서도 1주택자에게는 크게 이제 어떤 80% 60% 80%까지 DSR로 늘려준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감각이 없어요.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뭐냐면 이렇게 대출을 늘려주는 거는 결국은 투자자 또는 투기, 그죠? 제가 투기란 말은 잘 안 쓰는데 투자나 투기나 비슷. 근데 이런 투자와 투기 수요를 유입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택자는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대출이 저는 뭐 이렇게 대출 규제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나 투기, 그다음에 젊은층들 이런 1주택자 이런 사람들의 무리한 투자 이런 거를 이제 유도를 해서 이것을 이제 어떤 이런 시장 상황을 풀어가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내리면은 대출 규제가 강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단기간에 금리가 높아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금리가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올라갔다면 이렇게 시장에 이제 어떤 불안감을 주진 않았을 텐데 이것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이제 폭등할 시기에 이런 금리 상승이 왔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뭐 대출 이자가 뭐 몇백만 원 나가도 집값이 매덕 올라. 그럼 어때요? 행복한 거예요. 빚내서 카드로 뭐 사람들 만나고 물건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해요. 응? 이제 이런 상승기에는 괜찮은데 이것이 이제 갑자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니까 우리가 그래 보수면 집값이 떨어진다더라 했는데 이것이 너무 갑자기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거 왜 이러지 뭐 이거 좀 다르네 이러다가 이제 세계적인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나고 세계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이러는데 막 미국이 자꾸 금리 오르고 바이든은 언제까지 금리 올릴지도 모르고 금리는 막 지금 최대 7% 이제 8% 9%대까지 가지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금리 이런 지금 높아진 금리 수준을 이자 부담을 굉장히 고통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조금 부담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일반 뭐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거의 부담이 아니라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턱밑까지 왔다고 보고 올해 말 지나고 나서 내년 초 되고 나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금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안 되면 굉장히 좀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 이게 시장 상황은 이런데 정부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보여주기식이겠죠. 보여주기식인 거. 많은 사람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종부세기랑 비슷한 거예요. 종부세 내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전 국민을 위해서 뭘 해주겠다는 이런 생각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1주택자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엔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좀 떨어지지 않는 한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효과를 얻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